이번에는 단어의 형성과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형성을 보시면요. 그 형태소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우문이라는 거 배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품사, 단어를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는 각각의 어떤 용어들. 자, 그래서 이 우문이라는 것은 지금 뭐라 했어?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했었고, 그 단어라는 것은 그 뭐야 품사는 자 어떤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 놓는 것. 그래 뭐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이렇게 나눠 주는 것이 우리가 품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형태소는 이 여기서는 어떻게 음원보다는 좀 크고 자, 그 품사 단어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다. 이렇게 중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우문이라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면 자, 이것들이 모여서 형태소가 되고 또 형태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자, 여기서는 단어. 바로 여기서 이것이 바로 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고 그럼 형태소란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아까 우문은 우리가 어떤 뜻을 구별해 주는 거라고 했다면 자, 이 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고 했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래 예문에 보시면 자, 이걸 다 쪼개 놨네요. 지금 형하고 은, 그다음에 잘 읽다, 그다음에 여기에 흰. 그다음 흰도 또 다시 어떻게 시읒 이 시와 니은을 이렇게 나눠 놨죠. 자, 이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 어떠한 단어들을 보면 이 어떤 그리고 그 단어 안에는 자, 이것이 일정하게 하나의 어떤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이렇게 다시 잘게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형은이라는 이 주어가 있는데 주어는 형이라는 명사에다가 은이라는 뭐가 결합을 했어요? 자, 이 조사가 결합을 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 볼까요? 자, 형 명사. 자, 그리고 거기에 은이라는 뭐가 붙었어? 자, 조사가 결합을 했네요, 지금. 자, 자리라는 뭐가 있고, 자, 부사가 보이고. 자, 그리고 다시 읽다. 자, 이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자, 용언의 어간 부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어간. 자, 그리고 어간 뒤에는 우리가 접사 내지 뭐가 붙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어근에다가 또 접사가 붙는 건데, 자, 시라는 익히다라는 피동 접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니은은 여기서 뒤에 있는 뭘 꾸며주고, 익히니 그 뒤에 있는 고기를 꾸며주는 이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고요. 자,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자, 고기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자, 명사. 그리고 다시 여기 조사. 자, 나라는 뭐가 보이고, 자, 대명사가 있고, 자, 또 에게라는 다시 조사가 결합을 했고, 자, 다시 용언의 어감 부분에다가, 자, 이번에는 어미가 두 개가 붙었는데, 자,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다가, 자, 그 다음 어말 어미, 자, 종교, 평서형 종교 어미에서 어미가 또 하나가 붙어있네요. 자, 이걸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자, 이 녀석들이 각각이 무슨, 가까웠던, 이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던 아니면 문법적 의미가 됐던 각각의 어떤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걸 쪼개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문은 어떤 자음, 모음 또는 우리가 음의 길이라고 했잖아. 자, 이것들이 모여서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어를 이루는데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사, 그다음에 어미 등,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게 바로 아래에 있는 형태소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 혼자 이 녀석이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말이 붙어서만 쓰일 수 있느냐 여기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의존 형태소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먼저 자립 형태소는 자, 여기 스스로 자자의 설립자니까 홀로 쓰일 수 있어. 다른 말과 결합하지 않고도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바로 자립 형태소입니다. 자,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자, 형이라는 명사가 여기 해당이 됐고요. 자리라는 부사도 혼자서 쓰일 수 있고, 자, 이 곡이라는 명사, 자, 나라는 대명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자립 형태소.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게 지금 그 말 이외에 나머지 다 여기 있는 이거 형태소들은 자, 혼자 쓰이지는 못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을 해야지만 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있습니다. 자, 이 은과 같은 조사. 자, 그리고 자, 여기 용언의 어간과 어미들은 어떻게 혼자 쓰일 수는 없고 자, 이것들이 합쳐져야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기라는 어간, 그 다음에 전미사 시, 그 다음에 여기 관형사형 어미. 자, 이것들은 하나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하나의 단어를 이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조사가 르이 보이네요. 그리고 에게라는 조사가 그렇고, 자, 주었다도 마찬가지죠. 자, 형태소로 쪼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쪼갤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은 다 여기 문법적 의미나 실질적 의미를 가지니까. 하지만 단어를 물어보면 이게 이렇게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나눈다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것을, 자, 실질적 의미를 가졌느냐, 아니면 이것이 그냥 형식, 자, 문법적 의미만을 갖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 문법적 의미를 우리가 형식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 자, 먼저 실질 형태소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 자,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 자립 형태소들은 다 어디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실질 형태소 내려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바로 뭐냐면, 자, 익이나 주. 아까 우리 익과 주는 뭐라고 했어? 제 윗부분에 보시면, 자, 어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간들.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는 자립 형태소에다가 뭐를 합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용언의 어간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자, 요 여섯 가지가 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자, 여기는 자립 형태소 플러스 용언의 어간 이거 합쳐졌을 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실질 형태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걸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 다른 말로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 조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접사, 전미사, 접두사가 다 포함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 형태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예, 그 앞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배우면서 이 구개음화를 배운 적이 있었죠? 이 구개음화를 나타낼 때, 자, 우리가 지금 이나 반모미가 어떤 경우에 조사, 그 다음에 전미사, 접사 또는 어미와 같은 자,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할 때 한번 써먹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개수 같은 거를 물어봤을 때, 뭐 자립 형태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잘게 다 쪼개가지고 문장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눈으로 풀지 마시고, 이걸 조금 가급적이면 이것을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시해 가면서, 특히 이 용언의 어감 부분을 이렇게 따로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것을,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자,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로 내려가 볼까요? 아까 우리 흠사하면서 이 단어를 배웠는데 이제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자, 이것이 일단 단어가 되고 또한 그 말에 붙어서 뒤에 붙어서 자, 문법적 기능을 하는 말. 자, 우리가 체언 뒤에 붙어서 또는 어떤 자립적인 어떤 단어에 붙어서 자, 이게 쓰는 거. 그리고 꼭 체언뿐만은 아니야. 우리가 이것도 뭐 다른 말을 꾸며주는 수식어과 같은 이 부사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조사 같은 거 붙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분리해서 자,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자, 어떤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 이 조사 등이 다 바로 단어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우리가 자립 형태소가 있는데, 조사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니? 자, 조사를 보시면, 자, 세모로 좀 묶어 놓을게요. 자, 여기 은이라는 조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오시면 또 르이라는 조사가 보이네요. 자,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존 형태소야. 하지만 이 녀석들도 단어로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한다. 그게 좀 주의. 왜? 그 이유는 자, 여기는 이 조사는 우리가 지금 단어라는 건 지금 쉽게 그러니까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조사는 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립해서 쓸 수는 없지만 쉽게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단어로 지금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할 때, 자, 이거를 지금 단어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쪼갰어요. 자, 저라는 이 관형사가 있고, 자, 넓은, 자, 여기까지가 넓다라는 형용사의 은이부터. 자, 여기 어간의 어미는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형태소가 이 형태소는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 실질 형태소인 널배 은이라는, 자, 여기 형식 형태소 결합을 하긴 했지만, 자, 우리가 지금 단어로 취급할 때는 이렇게 어간과 그 다음에 뭐가 어미가 하나로 합쳐져야지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가 있어. 자, 밭과 을도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명사에다가 을이라는 조사가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되는 거고, 이 갈다라는 동사도 뭐가 붙은 거야? 자, 어간에다가 이렇게 어미가 결합을 해서, 자, 이것이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쪼개야 되겠네. 자, 있는도 마찬가지 어간 어미가 결합한 거. 자, 사람이라는 명사에 은이라는 조사가 결합했네요. 자, 이것도 그럼 각각의 단어가 되는 거고. 자, 이라는 관형사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단어. 마을이란 명사의 조사에 각각의 단어. 자, 오래라는 부사. 자, 그리고 살았다의 경우는 어떻게? 자, 요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뭐가 이거 단어가 되니까 이건 더 이상 쪼갤 수는 있어요. 형식 형태로 쪼갤 수는 있고. 자, 형태소로. 자, 살이라는 어간, 실질 형태소에 앗다라는 각각의 어미가 결합했으니까. 하지만 어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결합한 각각들의 어미들은 뭐가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니까 이건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주의할 것은 넓음과 같은 어간의 어미 결합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갈고도 어간의 어미 결합했죠? 자, 그리고 있는도 어간의 어미가 결합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살았다의 경우도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자,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한다. 자, 형태소는 살았다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단어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단어의 개수를 물어볼 때와 형태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단어의 구조가 보이네요. 자, 우리가 단어의 그 구성 요소에는 자, 어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접사라는 게 있대. 자, 어근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나타내는 부분. 자, 이게 어근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풋사과 할 때, 자, 여기는 지금 사과라는 어떤 명사. 자, 요 자체가 지금 실질적인 뜻을 갖게 되고요. 왼발의 명사가 왔죠, 발. 자, 그리고 도끼도 이게 명사네요, 지금. 자, 먹이의 경우는, 자, 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 아까 용언의 어감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 실질형 태도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나누겠습니다. 자, 먹에다가 이렇게 먹 부분이 실질형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접사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어근의 뜻을 제한해주는 부분이래. 자,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자, 풋사과의 풋, 요 부분은 덜 익은, 자, 요 정도의 어떤 뜻을 제한을 해주고요. 맨발의 경우 맨이죠. 자,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 전 도끼질 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나타낼 때 질. 자, 먹이의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죠. 자, 먹다에다가 이가 결합을 해서 얘는 자, 명사를 만드는. 자, 이런 어떤 특정한 뜻을 만드는. 먹다는 동사인데 이가 붙어서 결국 뭐가 됐어? 자, 여기서 이것이 하나의 지금 자, 명사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이때 이걸 우리가 명사와 전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인데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자, 이걸 우리가 단일어로 볼 거냐 또는 복합어로 볼 거냐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어떻게 나눠진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합성어와 자, 파생어로 구분한다 했을 나왔네요. 자, 아래에서 분류합시다. 자, 단일어는 그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졌어. 이게 끝이야. 여기에 다른 게 없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자, 사람이라는 요 단어, 그 다음에 명사들이죠. 이 달리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달리다는 달리까지. 자, 여기에다가, 자, 뭐, 여기, 어간의 어미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간 플러스 어미.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빠르나 달리는, 자, 어간이면서 이 녀석이, 자, 우리가, 자, 단어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이 녀석은 뭐가 되기도 해요? 이 자체가, 달리 자체가, 자, 하나의 또 뭐로 쓰였단 말이야. 이것이 근으로 쓰였단 말이야. 자, 다시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이것은 어간이면서 어근. 자, 빠르도 마찬가지죠. 자, 이 녀석도 빠르다. 빠르를 나눌 수가 없어.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말뿌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이게 어간이면서 이게 여기서 어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어간하고 어미는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했었죠. 자, 요 경우에 자, 어간의 개념을 쓸 때, 자, 어미와 어간의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어간 플러스 어미로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근에다가 자, 여기에서 어근이 결합하냐 아니면 접사가 결합하느냐 볼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또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접두사, 접사가 앞에 붙어 있고 뒷부분에 뭐가 붙어요? 어근이 결합하는 거. 자, 이 개념인데 자, 이 어간이란 말은 말의 어떤 줄기란 뜻이고요. 그다음 어근이라는 건 말의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먹이다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그러면 먹 플러스 이라는 전미사가 결합하고 다가 이렇게 결합을 했단 말이야.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이 먹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말의 뿌리인 어근이 되는 거야. 먹다에서 나온 말이니까. 자, 그렇지만 여기서 먹이. 자, 여기 뭘 붙여놨어? 여기에다가 전미사, 지금 접사 이를 붙여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 먹이까지가 바로 어떻게, 기본형에서 다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있다? 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의 뿌리는 먹에서 시작을 했어. 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먹이다. 여기 전미사가 붙으면 이것까지가 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먹다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먹다는 먹 플러스 다가 결합을 한 거니까. 자, 이때 이 먹이 뭐가 되는 거고, 당연히 똑같이 근이 돼.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가, 어미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러면 이때 이 먹은 뭐가 돼? 근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야.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달리다의 경우 이거 하나의 간이면서 이게 어근이고 그러니까 빠르다도 마찬가지죠. 어근이면서 이게 지금 간이 되니까 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다시 자, 그리고 복합어는 뭐냐?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자, 조금 이따 여기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이 있었네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걸 이 단어의 종류를 알고 싶어. 자, 이런 경우에 이 단어를 자, 이 의미를 고려해서 둘로 나누었을 때 그 각각을 가리키는 말을 직접 구성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데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자, 눈웃음이란 단어가 있어. 자, 얘를 지금 두 개로 나누려고 해. 자, 분명히 이건 하나의 단어 같지는 않고 하나가 단어이 되겠지만 이거를 나누면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형태소로 나눌 때. 자, 그러면 이걸 눈 플러스 웃음으로 나눌 거니 아니면 이것을 눈 플러스 자, 눈웃 플러스 음으로 나눌 거니 눈웃 플러스 음보다는 눈 플러스 웃음이 좀 더 자연스럽죠? 자, 이게 바로 직접 구성 성분이 돼요. 자, 그럼 아랫부분 어때요? 그러니까 비 플러스 웃음이냐? 자, 이게 내리는 비가 아니란 말이야. 비웃다에서 온 말이니까 그건 비웃 플러스 음으로 나누는 게 이게 좀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자, 어디에서 나눌 거냐? 자, 웃음과 비웃음 좀 달라. 비웃다의 경우는 이거 다 동사 용언의 어간에다가 그냥 뭐가 붙은 거야? 음이 붙었어. 자, 이 접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단어를 이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직접 구성성분 이렇게. 근데 눈웃음은 눈이라는 자, 하나의 어떤 명사의 웃음이라는 명사로 또 이렇게 나눠서 하기는 또 웃음은 또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얘는 또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 자, 그래서 둘로 나눌 때, 자, 여기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둘로 나누긴 나누는데, 1차적으로 어디에서 나누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눈웃음은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자, 눈 플러스 웃음을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다시 웃 플러스 음으로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이게 합성어가 될 수도 있고, 파생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는, 자, 밑에 보시면, 웃이라는 근에다가,
여기다가 뭐가 붙었어? 음이 결합을 했어. 그럼 얘는 파생어야. 하지만 얘가 파생어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눈이라는 어근과 다시 1차적으로 분석을 할 때, 자, 여기서도 뭐야? 이 눈이라는 어근에다가 결국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뭐가 됐어? 단어가 됐으니까 얘도 또 하나의 이렇게 어근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자,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웃음 자체는 파생어예요. 자, 파생어이지만, 자, 이것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자, 뭐가 되었어? 하나의 어근이 되었고, 그게 눈과 결합을 해서 합성어가 됐단 말이야. 자, 파생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이것이 모여서 어근이 결합한 합성으로 변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눈웃음을 합성어냐 파생어로 보냐 이렇게 볼 때는 당연히 합성어로 봐야 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자, 비웃음은 어때요, 그럼? 비웃음은 이렇게 비웃다라는 자, 이 어근 여기다 음이라는 접미사가 이렇게 결합을 한 거니까 이 녀석은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파생어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달라. 눈웃음은 합성어인데, 자, 비웃음은 파생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구성 성분, 자, 이거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다시 복합법 세부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자, 이때 합성어는, 자, 우리가 어떻게 둘 다 어근이래요. 자, 달리 말하면 어근에다가 결국 뭐가 결합하는 거? 어근이 결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파생어는, 자,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되는데, 자, 접사가 와야 되는데, 자, 접사는 우리가 셈으로 지금 묶을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때 그럼 어떻게 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어근이 앞에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자, 접미사가 결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접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플러스 어근이 이렇게 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직접 구성성분 나눈다고 그랬죠? 자, 김밥의 경우는 김이란 명사에 밥이란 명사, 어근이 결합했네. 자, 이것도 결국 합성어. 잘하고 못은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잘이라는 단어도 자, 하나의 어떤 부사. 자, 부사도 하나의 어근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붙었어? 자, 또 하나의 부사가 또 결합을 했네요.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고, 자, 이것도 어근이야. 자, 부사 플러스 부사도 거기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것들이 부사도 하나의 어떤 뭐가 돼? 어근이 된단 말이야. 자, 이게 결합을 해서 잘못이란 하나의 명사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어근이 결합을 해서 결국 명사. 자, 이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게 합성어를 이루게 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헛수고 파생어를 보시면 아까 둘 중에 하나는 접사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자, 헛수고의 경우는 접사가 먼저 와 있네요. 자, 접두사에 의한 자, 파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빼기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빼라는 어근이 먼저 와 있고 뒤에 기라는 접사가 붙은 경우인데 자, 각각이 여기에서 어떻게 자, 수고라는 것이 실질적 뜻을 가진 어근에 해당이 되고 헛은 그것이 어떤 것이 자, 지금 수고가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 이것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을 때 이걸 헛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빼다에다 기가 붙어 얘는 명사를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아까 파생어를 이뤘습니다. 자, 밑에 갑니다.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거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 합성어를 다시 통사적 합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통사적 합성으로 구분을 해.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건 그만큼 시험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통사적 합성에 보시면, 자, 어떤 거냐. 우리말 문장의 어떤 구성과 어떤 일치할 때. 자, 이것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할 때 이런 것도 대한민국 이런 것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어떤 명사가 결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콩밥을 예를 들었네요. 자, 콩이라는 명사에 밥이라는 명사가 결합해서 우리 충분히 이런 거 많이 써. 인일, 여자, 고등학교 각각 명사가 결합했잖아. 자,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통사적 합성에다 집어넣고요. 자, 찬밥은 차다에다가 뭐가 결합을 했어? 여기에 거기에 관형사용어미 니은을 결합해서 얘를 여기
관형사 형을 만들었어. 그리고 뒤에 있는 밥을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관형어가 앞에 있고 명사가 뒤에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구성. 자, 이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이것도 통사적 합성. 뛰어가다인데 요번에는 지금 어라는 뭘 붙였어요? 자, 연결형 어미를 결합을 해놨어. 자, 그래서 뛰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자, 다시 뭐가? 어미. 자, 여기 띠라는 어간 플러스 어라는 어미를 이렇게 연결형 어미를 결합했어. 자, 어간 어미. 우리가 용언의 경우 활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어간 어미는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가다라는 다시 용언 어간에다가 또 뭐를 결합했어요? 다란 어미가 또 결합이 됐네. 자, 이건 일반적인 우리 구성적인 형태니까 자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통사적 합성. 이거 중요한 건 바로 어떤 부분? 자 여기 있는 요 어입니다. 이 어라는 게 결합이 됐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참고적으로 아래를 먼저 보고 할까요? 뛰놀다의 경우는 뛰라는 어간에다가 자 놀이라는 어간이 직접 결합을 해버렸어. 여기는 연결형 어미가 없네. 자 여기는 어떻게? 이건 통사가 아니라 이건 비통사다. 통사가 아니다. 그래서 비통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 말고도 자, 어떤 용어 어떤 여러 가지 자, 이게 또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것들만 일단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자, 명사의 명사가 결합하는 방법, 또 용언의 관형사형의 명사, 체언이 결합하는 방법, 자, 용언의 연결형, 자, 이거 여기에다가 자, 용언의 어간이 다시 결합하는 방법 등은 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비통사적 합성은요. 자, 용언의 어간인데, 자,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직접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 이거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 밥을 덮다. 이렇게 해갖고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써야 되는데, 자, 이것을 거꾸로 해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하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그리고 띠놀이라고 했었죠? 여기 연결형 어미 없이 직접 어간과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척척 박사가 있는데, 자, 척척이라는 녀석은 부사랍니다. 근데 거기가 여기 박사라는 명사가 직접 결합을 해버렸네. 자, 우리가 보통 체험,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그 위에서 있는 것처럼 관용어가 꾸며줘야 되는데, 부사가 이렇게 꾸며지는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자, 이거 부사는 보통 우리가 용언이나 또는 다른 부사, 관용어 등을 꾸미긴 하지만, 자, 이렇게 어떤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체험, 이런 꾸며지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 이거 일반적인 어떤 구성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비통사적 합성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간 없이 바로 명사에 결합되어 있는 이 덮밥이나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과 직접 연결형 어미 없이 결합하는 뛰놀다나 또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척척 박사와 같은 단어는 자,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통사적 합성이다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비통사적 합성의 다른 예가 보이네요. 자, 여기 보슬 어둑과 같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있는데, 자, 얘는 비자립성 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혼자 못 써요. 자, 그래서 얘들이 보슬비처럼, 자, 여기 이게 뭐야? 자, 보슬보슬할 때 그 의성어 의태어 쓰는 그 부사의 일정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비라는 체언이 결합해 있는 이 경우. 자, 이런 보슬비, 요거 그랬고. 자, 어둑하다 할 때도 이거 쓰죠? 어둑하다나. 자, 이렇게 쓸 때만 쓰는데. 자, 여기다 새벽이라는 것이 직접 결합을 해가지고. 그 용언의 어간 부분의 일부분이 새벽이란 체언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도 바로 뭐가 된다? 자, 이런 경우도 지금 여기서 비통사적 합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파생어의 어떤 형성과 분류 부분인데, 자, 우리가 아까 윗부분에서 파생어에는 접두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전미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을 한 파생어들은 자, 헛기침, 자, 이것이 뭐 헛기침,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헛쓰고, 자, 그 다음에 헛디디다처럼 자, 뒤에 있는 말, 자, 어근들이죠. 기침, 수고, 디디다와 같은 이 어근의 어떤 뜻을 제안해주는, 자, 이게 자, 헛입니다. 자, 마찬가지 침, 군소리 할 때 이 군, 그 다음에 군식부 할 때 군. 자, 요것들은
자, 뭔가 지금 어떻게? 뒤에 있는 침, 소리, 식구 등을 이렇게 뜻을 제안해주는, 자, 바로 이게 접두사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고? 이 접두사에 의한 파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을 해서 이 파생어를 이루기도 하는데, 자, 지를 붙이는 경우에 또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데, 빗질, 걸레질의 질, 도둑질의 질, 이런 것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어떤 명사를 나타내는, 자, 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되겠습니다. 밑다라는 지금 뭐에다가, 동사에다가, 자, 이게 붙었네. 자, 이거 같이 좀 정리할까요? 자, 이 녀석은 원래 동사였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음이 붙으면서 뭐가 됐어? 자, 이거 명사로 바뀌어버렸네. 자, 웃음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지금 음이라는 이렇게 뭐가 붙었어? 자, 전미사가 붙었는데, 자, 이 녀석도 웃다라는 것은 뭐야? 자, 이것도 동사잖아. 자, 이 동사인데, 여기에다가 뭐를, 음을 붙여서 얘를 뭐로 만들었어? 자, 똑같이 얘도 지금 명사로 이렇게 파생이 됐단 말이야. 정답. 자, 뒤에 있는 삶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삶은 어떻게 나눌 수요? 살다라는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접사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경우는 살다 플러스 미음이 이렇게 결합할. 그러니까 음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미음만 붙였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바로 옆에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때 같은 경우 요 여기 미음이죠. 이 미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미사가 됩니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돼? 자, 이 동사에다가, 자, 여기에 뭐로 바뀐 거야? 음이 붙음으로써 얘가 명사로 바뀌어버렸다.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이네요. 자, 위에 있는 접두사의 경우는 우리가 기침, 수고, 디디다 또는 침, 소리, 식구 등이 자, 어떤 접두사가 붙었을 때 하나도 형태가 지금 변한 게 없어. 품사가 변한 게 없는데, 이 전미사의 경우는, 자, 이것도 이 전미사. 이걸 붙였더니 이렇게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이런 경우 사례들이 많네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자, 많은 경우에 그럴 수는 있지만, 자, 이것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아까 접두 전미사에 의한 파생이 있는데, 자, 접두사에 의한 파생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아주 치라고 그랬어. 있긴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우리가 강 같은 것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전미사의 경우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자, 그래서 형용사의 어간인 집에다가, 자, 여기다가 전미사, 자, 명사를 만든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해서, 자, 얘는 형용사였잖아. 얘가 뭐로 바뀐 거야? 자, 이 형용사였던 녀석이, 자, 이렇게 명사로 바뀌었다. 품사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미사에 의한 파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부분 들어갈 건데요. 자, 단어의 의미에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자, 이렇게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 자, 유의 관계로 나눌 때, 자, 서로 비슷한 단어를 우리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자, 유사한. 자, 이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혹이란 말이나 이따금. 자, 이거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걱정과 연명. 자, 이런 것들도 결국 거의 같은 말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 서로 비슷한 말을 유의 관계. 자, 반의 관계는요.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가 되거나 대립의 의미 관계를 나타낼 때. 자, 이때 다른 한쪽이 어떤 반의어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소년과 소녀가 있네요. 그리고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각각의 자, 여기서 반의 관계가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이 반의 관계의 경우는, 자, 지금 모든 부분은 같아야 되고, 하나의 어떤 자질 중에서, 자,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소년과 소녀가 있는데, 자, 소년은 지금 어떻게? 미성년자야. 자, 그리고 미성년이라는 지금 뭐야?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자, 만약 결혼 여부로 따지면 뭐 이렇게 되고 하지 않았어. 소녀도 마찬가지죠. 동일해.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자, 여기서 뭐 어른이냐고 보면 어른도 아니야. 자, 이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나머지 뭐만 달라? 이 성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남자.
남자란 성별을 갖는데 여긴 남자가 아니란 말이지. 그 마이너스는 그 자질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별에 따라 요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소년과 소녀 이것은 서로 반의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소년과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할머니를 대신 넣어버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결혼 여부는 어른. 자, 여기서 이게 보면 빼버리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소년은 어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자제를 하자. 근데 할머니는 어른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서 자, 그래서 어른의 자질을 갖고 있고 또한 여기서 뭐가 돼? 자, 여기서 지금 남자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또 뭐가 됐어? 마이너스에 바로 여기서 하나 남자가 아니라는 또 의미적 자질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에서 달라져 버렸어.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걸 반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X만 쳐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소년과 소녀처럼 하나의 어떤 의미적 자질에서 다를 경우에 이때 반의 관계. 위아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성에 따라 하나는 위쪽이고 하나는 아래쪽이라는 요거밖에 지금 의미적 자질이 방향성에 따른 반의 관계가 형성이 되네요. 자, 상하관계는 쉽게 그냥 포함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또 하나의 하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걸 위에 있는 걸 상이어, 하이어 이렇게 보겠고요. 자, 보통 그 상이어의 경우는 다른 말을 포함하고, 자, 하이어는 포함이 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악기 그 다음에 가야금이 있다면 당연히 자, 어떤 게 더 큰 거야? 현악기 안에 가야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가야금이란 하이어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현악기가 포함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고 자, 필기구도 마찬가지네. 연필하고 비교를 하면 자, 연필은 당연히 필기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상위 하이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여기서 이 상이어보다는 하이어가 좀 더 구체적이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우리가 상하 관계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자, 보편적 의미를 갖는 것은 자, 보편적 의미를 갖는 것은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상이어가 되고요. 상이어. 자, 거기에 비해서 자, 하이어는 지금 구체적인 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보다 이제 하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보시면 자, 다이어와 동음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음어를 동음이의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를 다의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발음은 같은데 자,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단어가 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동음어 또는 동음이의어. 자, 이렇게 나눈대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등재된 어떤 사전 표제어를 찾다 보면 손 1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 또는 여기 밑에 배 1, 배 2, 배 3. 자, 이렇게 나눌 때 그 배 1에 다시 뭐 1, 2, 3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때 하나의 이렇게 표제어에 거기 세부적으로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중심적 의미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다음 아래에 있는 요것을 우리가 그 주변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적 의미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우리가 사전에 약속을 해. 자,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중심적 의미로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의미의 연관성 있는 녀석들을 이 주변적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 사전적 의미 풀이할 때 용례가 맞냐, 사례가 맞느냐를 물어볼 때 이것을 많이 써먹는데, 자, 그리고 다이어를 찾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 안에 이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는, 자, 이게 바로 다이어 관계고요. 자, 거기에 비해 동음 이어는요, 배1, 배2, 배3처럼 자, 번호가 따로따로 매겨져 있다는 것은 이게 뭐야? 각각이 다른 단어란 뜻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음 이의어, 동음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예문이 있네요. 다리가 있네. 자, 이거는 다리 각자, 다리 교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선 표기가 같아.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하지만 결국 이 다리는 자, 여기서
이 조각을 나타낼 때와 다리의 각자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음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붙이다와 붙이다는 지금 어떻게? 자, 여기서 이 녀석이 소리가 지금 어떻게? 소리가 지금 소리는 같지만 둘 다 어떻게 붙이다로 이렇게 자, 요 녀석도 똑같이 붙이다로 이렇게 읽을 때는 하지만 표기는 달라지죠.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각각 뭔가 부착하다에 붙이다 그다음에 편지를 붙이다 할 때 붙이다는 자, 지금 소리는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도 다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자, 동음어, 동음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단어의 의미 변화 부분인데, 자, 의미 확대, 축소, 이동이 보이네요. 여러분, 1학년 때 이거 중세국어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 의미 확대는 단어의 어떤 사용 영역이 더 넓어졌을 때, 기존에 있는 용례보다, 자, 예를 들어 신체 일부분인 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손이 많이 필요해 할 때 노동력, 이것까지 의미가 추가가 되었다면 확대가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놈이란 말이 옛날 일반적 사람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일반적 사람,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낮잡아 비속어로 쓸 때 쓴다면 의미가 축소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의미 이동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 자체가 변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어여쁘다는 단어가 예전에는 뭐였는데 불쌍하다의 뜻이었어. 15세기. 그런데 이게 예쁘다의 현재어로 바뀌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예전에 비해, 예전에 처음 이 단어가 쓰일 때에 비해 이것이 의미가 넓어졌냐, 아니면 줄어들었냐, 아니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냐. 여기에 따라 확대, 축소, 이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